부산시의 역점 사업 중에 지산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는 건데요.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우리 부산 경제의 돌파구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지산학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정재연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지산학 협력 적용 분야 확대 방안 연구 이 보고서를 발간하셨다고요. 자, 먼저 이 지산학 협력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부산이 직면할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방법의 하나로서 지산학 협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그 위기를 크게 대학과 어떻게 산업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대학 측면에서 보면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업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교란되었고요. 이로써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산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산의 현실을 보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급격한 이런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지역 기업의 대응력도 매우 낮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역 사회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과 산업의 어려움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만이 이런 지역 문제 해결에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연구의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산학협력이 사실 일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시라는 이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이 함께하는 지산학 협력이 지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조금 네. 부족해가지고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산학 협력이 우리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산학 협력이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이공계열 연구개발이나 어떤 기술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활동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전염병 확산 그리고 고령화, 기후 변화 뭐 이렇게 지역을 둘러싼 이제 문제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산학 협력이 좀 더 넓은 분야로 다양한 또 그 활동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저는 이제 연구의 목적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 산학협력 활동들을 이제 살펴보고 부산시에서 어떠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현재 그 부산시의 산학협력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부산시가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은 2019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 전담 부서인 시사과학 협력단을 설치했고요.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부산시 지산학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산학 협력 촉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 활동 부분에서도 뭐 인재 양성 부분이라든지 창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상위권인 수준이고요. 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그 기업 측면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 투자 비중 부분에선 전국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도 이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전국 최하위권 좀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이제 산학협력 활동이 여전히 이제 좀 대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최하위권 수준인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인재 양성 창업 프로그램하고 창업 지원 활동 현재 네. 진행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방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인재 양성이나 창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좀 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수준에 있는데요. 네네. 예, 좀 뭐 공식 통계로 이렇게 보면은 좀 인재 양성 부분에 해당하는 뭐 캐스톤 디자인 뭐 이수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 기준으로 뭐 22,000명을 넘고 예. 이게 전국 2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고 뭐 좀 뭐 계약학과 재학학생 수나 뭐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 수도 전국에서 좀 뭐 한 5위권 안에 드는 이렇게 좀 상위권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좀 대학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부산이 뒤처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또 노력을 네.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실질적인 결과나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 투입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단순한 투입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창업에 대한 어떤 접근법부터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을 그냥 뭐 대학생이 창업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하는 창업과 기업이 하는 창업을 좀 구분을 하고 개인도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창업의 방식도 저희가 어떤 신기술 개발 유형인지 어떤 사회문제 해결형인지 또 뭐 스타트업인지 이러한 유형을 일단 구분해서 그 유형에 따른 이제 정책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창업 자체도 그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창업 지원을 어떤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는 또 보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다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그 지원 주체와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좀 창업 활동을 지원을 할 때에 이게 정말 창업이 발생하고 그 창업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네. 연구를 하시고 오늘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아까 좀 한 대 여쭤보고 싶었는데 건너뛴 게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산학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워낙에 다양한 사례가 네네.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좀 추진되고 있는 사업 하나를 좀 먼저 네.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대학 내에 있는 이제 지역의 대학 인프라가 풍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휴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공동 연구를 통한 결과물의 실용화를 이제 해서 지역 혁신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학 혁신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고 처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동명대학교에서 미래 수송기기 분야로 이게 지금 5년 동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2022년부터는 신라대학교에서 반려동물 분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그 대학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이제 인재 양성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어떤 매출 상승이나 신규 고용 효과도 저희가 지금 다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산학협력 활동이 지역 경제에도 실제적으로 진짜 기여를 하는 그런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산시가 지산학 협력 정책을 되게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 지산학 협력을 뭐 부산시나 지역대학 이렇게 일부 주체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사회 전체가 그리고 이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산학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가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지역 시민을 아우르는 상징어가 되었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성공적인 지산학 협력 사례를 꾸준히 많이 만들어내서 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진짜 지역을 바꾸었다라는 이런 성공의 경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정재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